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 사이에서 핫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AI 최적화 드라이버를 통해서 성능을 최대 30%까지 올릴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건 오피셜 정보는 아닙니다. 루머입니다. 자, 루머의 출처는 트위터인데요. 캡프레임X는 트위터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AI 최적화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마도 1분기 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위터 단에 그레인 오브 솔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루머임을 강조했는데요. 트윗 내용을 보면 최대 30%의 성능 향상을, 그리고 평균 10%의 성능 향상. 하지만 이 드라이버가 모든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트윗 하나로 유저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궁금해지는 건 과연 어떤 방식으로 AI 최적화가 진행되는가일 겁니다. 아직 구현 방식에 대해서는 루머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드라이버 구축에서 AI가 다양한 시스템 프로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최적화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다는 쪽과 드라이버에 탑재된 AI 최적화가 사용자의 하드웨어 단에서 관여하여 사용자 개개인의 시스템 상황에 맞는 최적화 설정을 제공해준다는 쪽, 여기서 파생되어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에 탑재된 텐서코어를 활용한 방식이 될 것이다 등등 일단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소식은 루머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엔비디아 스타일의 성장형 드라이버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냥 뜬 소문으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 루머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오피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DLSS 생태계의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RTX 40 시리즈가 나오면서 등장한 DLSS3의 빠른 시장 점유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DLSS3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RTX 40 시리즈가 출시되고 DLSS3가 등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엔비디아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CES 2023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는 1분기 말까지 DLSS3의 주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밝힌 DLSS 관련 개선 사항은 게임 엔진 데이터의 활용률을 높여 화면의 빠른 이동 중 UI 안정성과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는 DLSS3 프레임 제너레이션 AI 네트워크 향상, DLSS 프리셋 중 울트라 퍼포먼스 모드의 디테일 안정성과 전반적인 이미지 품질 향상, 그리고 DLAA 관련 이미지 품질 개선 및 고스팅 감소, 이미지 가장자리의 부드러움 개선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 측에서 공개한 업데이트 관련 영상을 보면 DLSS3가 적용된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프레임 제너레이션으로 인해서 텍스트 그래픽이 깨진 UI가 이제 또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DLSS 사용할 때 참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바로 일부 그래픽 텍스처가 자글거리는 현상인데요. 이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AMD라든지 인텔도 FSR과 XeSS 등 업스케일링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애플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애플이 마이크로 LED 기반 디스플레이를 제작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애플 관련 전문 기자인 마크 거먼이 애플은 지난 6년간 마이크로 LED 개발에 집중했으며 첫 결과물은 2024년에 등장할 애플워치 울트라에 탑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애플의 마이크로 LED 개발 관련 및 애플워치 울트라 탑재 관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마이크로 LED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디스플레이 기술이기 때문에 애플워치 울트라에 탑재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애플 제품에 탑재되는 것을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의미하고 있는 다른 부분은 애플이 자사 제품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의 독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애플은 자체 프로세서인 M1 및 M2를 개발하고 자사 기기에 적용한 것처럼 마이크로 LED 개발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도 자체 제품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애플의 디스플레이 전환 작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 1차적으로 애플워치 울트라에 마이크로 LED가 적용될 경우 애플의 워치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이나 LG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의 보도 이후 LG 디스플레이는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출 중 애플이 차지하는 부분은 36%,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의 약 6.6%가 아이폰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마이크로 LED에 집중하는 이유는 마이크로 LED가 가진 특징 중 높은 전력 효율성에 기인합니다. LCD 대비 최대 90%, OLED 대비 최대 50%로 전력 효율성이 높으며 OLED와 동일한 밝기를 더 낮은 전력 소비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닝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낮은 사이즈에서 높은 고해상도 구현도 가능합니다. 그 외 응답 시간 및 색상 구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그만큼 생산 비용이 OLED 대비 비싸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은 마이크로 LED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이제 블리자드 게임에서 중국 유저들을 만날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내 블리자드 게임을 서비스하던 넷이즈 팀이 블리자드와의 파트너십 계약이 종료되면서 해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비디오 게임 기업인 넷이즈가 블리자드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타이틀 중
국내 서비스를 운영하던 현지 팀을 해산시켰으며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하거나 부속 이동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네디즈와 블리자드의 라이센스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이 확실해지자 지난 11월부터 팀은 해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계약 연장의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은 1월 23일이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스스톤, 오버워치, 디아블로3, 스타크래프트2, 워크래프트3, 히어로즈 오브 스톰 등 7개 타이틀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가 중국 본토에서 계약 만료 다음 날 중단됩니다. 이후 중국 본토에서 유일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은 디아블로 이모탈이며 이는 네디즈와 블리자드가 공동 개발한 게임으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블리자드와 네디즈는 환불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불까지 진행하게 되는 걸 보면 중국 본토에서 앞으로 블리자드 게임을 플레이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자, 물론 방법이야 찾으면 있겠지만 그래도 정식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니 이제 중국 친구들 만나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CES 이후 뭐 특별한 소식들이 없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